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고부관계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한 남자의 죽음을 계기로 밝혀진 진실은 모든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인연과 용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집. 정숙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시댁 문턱을 처음 넘었을 때 시어머니 박경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환영이 아닌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좀 과묵하셔. 시간이 지나면 분명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부터 시작된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입맛에 안 맞다며 수저를 내던지고 청소를 해도 먼지투성이라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정숙이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경자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냥 내가 싫어. 너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불편해. 이유 없는 미움, 정당화할 수 없는 감정의 폭력. 정숙은 그날 이후 무언가를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바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포기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15년. 정숙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손주가 생겼으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것은 순진한 희망이었습니다. 손주는 귀엽지. 하지만 네가 낳았다는 게 한스럽구나. 경자는 손주들을 안으면서도 며느리에게는 여전히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중간에서 괴로워했지만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마음이 변하실 거야. 하지만 변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밥상을 엎어도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치우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 말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화장대 거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는 엄마한테만 그러세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힘드신 거야. 우리가 이해해드려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우는 것을, 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그렇게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밝았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생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릴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겨울,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과의 추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자신을 지켜주려 애썼던 사람, 이제 영원히 떠나버린 사람. 여보, 미안해요. 당신 혼자 먼저 편하게 가면 어떡해요. 경자도 울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녀도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녀는 정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난 후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정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고인께서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셨는데요. 보험금 수령을 위해 법적 상속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절차상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두 자녀가 민호의 친자식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으니까요. 검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정숙과 경자, 그리고 두 자녀가 모인 자리.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녀분들은 고인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정숙과 경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인데요. 추가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사실인데 정숙 씨와 박경자 씨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경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모녀관계로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친모와 친딸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사기관에 재확인을 요청했는데 동일한 결과입니다. 실수나 오류가 아닙니다. 정숙은 시어머니를, 아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경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963년. 내가 19살 때였어. 경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어. 공장에서 일했지.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내게 결혼하자고 했었지.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그는 사라졌어. 곧바로 연락이 끊겼지. 나는 혼자였어. 19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가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 정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를 낳았어. 딸이었어. 웃는 얼굴이 천사 같던 예쁜 딸.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공장은 임신한 여자를 즉시 해고했고 나는 갈 곳이 없었어. 친정에서도 날 받아주지 않았어. 나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결국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어. 그리고 도망쳤어. 나는 비겁했어. 엄마가 될 자격이 없었어. 신뢰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니? 정숙이. 바르고 조용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이름이 그래, 너였어. 내가 내 딸이었어. 경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내 딸을 미워했어. 내 딸에게 못되게 굴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숙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몰라보실 수가 있나요? 나도 몰랐어. 고아원 기록도 없었고 내 성도 바뀌어 있었고 입양 가정에서 키웠다고 들었지만 너를 알아볼 방법이 없었어. 경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이상했었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어.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던 거야. 그 감정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너를 멀리 하려고 했어. 너를 미워하려고 했어. 그렇게 하면 이 답답함이 사라질 줄 알았어. 정숙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 내가 모욕을 당해도 대들지 않는 것이, 내가 침묵 속에서 참는 것이, 내가 그렇게 견디는 게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경자가 며느리에게, 아니,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정수가. 나는 네가 내 딸인 줄은 정말 몰랐어. 하지만 내 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마음 어딘가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더 괴로웠던 거야.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을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미움만 받았어요. 왜 나를 싫어하시는지, 뭘 잘못한 건지 매일 밤 생각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원했던 그 사람이 진짜 제 어머니였다는 걸.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남편도 없고 30년의 시간도 되돌릴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원수처럼 살아온 모녀가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경자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어머니, 아니, 엄마라고 불러주겠니, 내 딸아.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 평생 부르고 싶었던 그 호칭, 엄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녀로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졌다고,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엄마,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함께 해보고 싶은 일들도 많아요. 정숙은 병상의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았구나. 너무 늦게 알아봤어. 경자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처음 낳았을 때 너는 정말 예뻤어.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너는 잘 울지도 않고 방긋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지.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단다. 엄마, 그리고 30년 후 다시 만났을 때 너는 똑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는데 나는 그걸 몰라봤어. 나는 엄마도 아니었어. 경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죽기 전에 내 딸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안아볼 수 있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함께 더 살아요. 이제부터 진짜 엄마와 딸로 살아요. 하지만 시간은 무정했습니다. 경자는 2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미안하고.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잡고 싶었던 그 손을, 이제야 잡을 수 있었던 그 손을. 장례를 치르고 정숙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도 모두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2 자녀와 30년의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시댁에 처음 왔던 날의 사진, 결혼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명절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딸인 정숙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던 걸까요? 무의식 중에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정말인가 봐요. 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거죠? 그녀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실에서 찍은 사진. 2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원망하며 죽는 것보다는 사랑하며 떠나는 게 나으니까요.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의 미움도 30년의 참음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간이 있었기에 마지막 2달이 더 소중했다는 것을. 엄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당신을 용서했고 저 자신도 용서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비록 혼자지만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미움으로부터도 원망으로부터도. 사랑해요, 엄마.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